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산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B의 문대, 문화데이트.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교성 실장님을 함께하게 되면 이제 심각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딱 가져오셨네요. 주제가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조명해보는 시간. 어떻게 풀어낼지 좀 궁금한데 뭐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보면 네. 예술가에 대한 지원만큼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이나 또 생활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런 어떤 정책 사업들의 중심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뭐 문화예술 교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술적 기능을 좀 습득한다 뭐 이런 개념이 강한데 예. 예, 요즘에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문화적 감수성도 좀 높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역 사회를 좀 활성화하는 것처럼 좀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 저변을 좀 넓혀가는데 문화예술 교육이 좀 정책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또 부산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 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우선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면 뭐 문학이나 음악, 뭐 또 연극, 무용, 미술처럼 네.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의도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인데 이러한 예술 장르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교육 과정 속에 활용하는 뭐 일반적인 교육 활동을 보통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예술 장르에다가 뭐 만화, 게임, 디자인, 뭐 디지털 컨텐츠처럼 좀 새롭게 나타나는 영역까지 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학습도 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인데 근데 이제 조금 한 과거를 좀 살펴보면 네. 보통 이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고 보면 학교에서 뭐 예체능, 뭐 음악, 네네. 또 뭐 미술 수업 아니면 뭐 피아노 학원이나 무용 학원에 가서 좀 그런 예술에 대한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배우는 형태가 과거에는 조금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네네. 어떤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의 어떤 기술 기능 습득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어떤 삶을 좀 돌아보거나 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전 인격 또 전 사회적인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이나 방법이 네. 변화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아노 학원, 뭐 서예 학원, 네네. 뭐 그리고 미술 학원, 뭐 이렇게 좀 학원 다녀야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이들의 전유물이 이제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요즘은 정말 일부러라도 찾아다니면서 배우시는 분들, 제 또래 분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저 연배 있으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이, 뭐, 안 그래도 당장 뭐, 휴대폰만 열어도 유튜브로 뭐 보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확대된 것 같고, 저변이.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좀 문화예술 교육을 좀 살펴보면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입시를 위한 예, 교육에 예. 좀 치중되었거나 또는 이제 뭐 문화예술 교육을 혜택을 잘 못 받는 또 취약계층을 좀 대상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서 좀 약간 수혜적인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개념이 좀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창조성 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협동성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한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용성 뭐 이런 것들을 향상하는 통합적인 교육을 좀 지향하자 이런 흐름이 생겼고 또 이제 뭐 청소년이나 뭐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어떤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좀 문화예술 교육을 좀 하자.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들 좀 이해하고 또 시민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문화적 창의성이 길러지겠다. 뭐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추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떤 예술 강사들도 현장의 어떤 문화예술인이나 좀 단체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대가 많이 되었고 장소 또한 그동안 뭐 학교나 학원 또는 뭐 공공의 어떤 시설들에서 이루어졌다가 최근에는 민간의 어떤 소극장 뭐 마을 공동체나 또 민간 단체들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문화 공간에서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뭐 같이 밥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것 또는 뭐 어르신들이 직접 영화제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 또는 뭐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에
방법들도 상당히 다양해졌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방금 좀 언급되기도 했는데 뭐 문화원, 뭐 도서관 이런 데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그 지역에만 있는 특징적인 유무형 문화재라든지 문화공간, 자연환경 이런 지역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문화라는 것이 좀 넓게 보면 결국 이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생활이나 이런 양식과 관련된 것인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이웃과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이제 문화의 중요한 어떤 가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실행이 되는데 원래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중앙 기구에서 전국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사업의 흐름을 좀 추구해 오다가 최근에는 뭐 광역시 단위로 또는 시 단위로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센터들이 좀 설립이 되면서 네네.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도록 이제 정책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이 물론 이제 좀 비슷한 유형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는 뭐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해녀를 소재로 좀 뮤지컬을 만들어 본다든가 또 해수욕장이 많은데 해수욕장에서 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뭐 좀 재활용하는 아트로 만들어 본다든가 네. 또는 뭐 삼복도로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수집해 보거나 또 빈집이 이제 원도심이 많아졌을 때 네, 원도심의 네.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또 참여하는 뭐 단위가 이제는 뭐 가족들 뭐 또는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좀 참여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지역을 이어나가는 어떤 네네.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추진하고 있다 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딱 보여지는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그 사례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우선 제가 책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예, 하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담론이나 뭐 가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다양한 사례를 좀 담은 문화예술 교육 총서 2권을 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떤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획자나 또는 예술 강사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을 좀 기르는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예. 또는 본인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에 이제 저희가 했던 사례를 좀 소개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영도의 깡깡이 마을이라는 곳에서 네네. 마을에 사시는 7, 80대 어르신들과 시를 쓰거나 또는 댄스 교실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맞춤법을 뭐 잘 가르쳐서 시를 엄청 잘 쓰게 만든다든가 또는 뭐 춤을 뭐 몸짓을 잘 가르쳐서 되게 잘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이웃과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또는 집에서 뭐 빨래를 개거나 뭐 걸레를 이제 훔치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몸을 쓰는 동작으로 뭐 무용의 몸짓을 만들어 본다든가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이웃과 소통하고 뭐 교류하면서 그런 어떤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어르신들이 쓴 시가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뭐 시 한 편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춤을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기 참여한 어르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다 요 말씀이신데 요런 또 다른 사례들도 부산에 많습니까? 예, 부산 이제 곳곳에서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2가지 사례를 조금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이제 북구의 화명동이라는 곳에는 대천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된 자생적인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주민들도 있고 뭐 환경 교육이나 생태 교육 또는 문화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요즘에 보기 드문 마을 공동체로 운영이 되면서 맨발 동무 도서관이라고 네.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을 아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마을 밥상이라고 해서 마을에는 뭐 다양한 어떤 세대들이 살지 않습니까? 예.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든가 네. 청소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어떤 인문
인문학 프로그램 또는 뭐 문화 다양성이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진행을 했다 하고요. 또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사진 교육을 이제 주민들에게 좀 시켜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좀 기록을 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진으로 남기고 그걸 이제 전시하고 출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였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중구 대청동에 금수현의 음악살롱이라고 해서 이제 마을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도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70, 8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했는데 주제가 이제 화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투입니다. 이거를 어르신들이 늘 하시니까 뭐 이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해보자. 왜냐하면 그 화투장에 있는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문학적 이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름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뭐 놀이하는 삼봉마을 호모 화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아예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아예 마을 어르신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뭐 예술 강사분들과 함께 화투에다가 윷놀이 또 주사위 게임을 접목해서 새로운 게임도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화투에 윷놀이를 섞으면 이거 굉장히 좀 엄청난 고차원적인 뭔가 놀이가 될 것 같은데. 80대가 되기 전에도 우리도 한번 해보면 참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북구 함영도 대천마을 같은 경우 여기 공기도 참 좋고 이렇게 마을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여기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문화예술 교육이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자체가 지금 문화예술 교육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서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술의 어떤 이해랑 그 기능을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습득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될수록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좀 계기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문화예술 교육 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마주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즉 어떤 예술을 뭐 배워서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좀 요즘 개인에게는 상당히 좀 영향력이 큰 어떤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나 가정, 일상생활에서 좀 지속적으로 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는 상당히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뭐 창조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차이 못지않게 문화적 박탈감이 또 불평등의 문제도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나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 격차를 좀 극복하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로 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창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또 세대와 소통과 공감, 통합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뭐 어렵게 따지지 않아도 그냥 근처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배우고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자체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교육이죠.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송교성 지식공유실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마지막으로 좀 띄우겠습니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 좋다. 상큼한 노래 보내드리면서 또 당부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건강하게 보냅시다. 네. 자갈치 아침에 17,614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